온다고 딱 맞는 그 순간에 아, 죽여야 되겠다, 얘는 죽여야 되겠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드라마 넷플릭스 DP 전부 다 봤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전부 다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 썰 하나 풀까 하고 출근길 차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또 그때도 지금처럼 비가 좀 와서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이병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막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막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가장 힘들어요. 막내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옮겨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타겟이 좀 나눠진다고 할까요? 가장 집중되는 타겟은 언제나 막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2개월 가량 막내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어디냐면 백령도예요. 백령도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지도를 한번 딱 펴가지고 백령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왜냐면 백령도는 38선 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38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백령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나? 백령도는 거의 북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부산인데 제대할 때까지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부산에서 백령도까지 면회를 오려면 12시간 이상이 걸려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면회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부산역을 가고 1시간이 걸리죠. 부산역에서 서울역을 가고 서울역에서 인천을 가고 인천에서 백령도를 들어가는 배를 타는데 여기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뭘까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아닙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백령도를 들어갈 때 배를 타고 가거든요. 배는 하루에 2개밖에 없어요. 그날 들어가면 그날 못 나와요. 백령도는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못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때는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배가 좀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침에 백령도를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리고 파도가 치면은 8시간씩 걸려요. 백령도까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면회를 오려고 하면은 가는 데만 12시간 이상, 오는 데만 12시간 이상, 그리고 면회를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당일치기 면회가 안 되거든요. 무조건 1박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뺄 수가 있어야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백령도에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 하나를 이제 DP를 보고 떠올라서 그 친구 이름도 저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사씨였는데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성이 사로 시작하는 성이 많지가 않은데 그 사람 말고 지금까지 사씨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사람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태생이 그 구타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군대가 모든 선임이 모든 후임을 괴롭히진 않아요. 모든 선임이 모든 후임을 막 구타하진 않아요. 10명 중에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성이 즐기는 타입, 본능적으로 즐기는 타입,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학대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이 학대했던 거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 카메라를 눈에다가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찰칵찰칵 계속 찍는 거죠. 후레쉬를 계속 터트리는 거예요. 어떤 걸 그렇게 하냐면 군생활을 할 때 당시에 일회용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는 병장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떤 추억을, 원래 불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병장들만. 그러면 그 병장들이 훈련 나갈 때 몰래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사진을 다 찍잖아요. 필름이 다 돌아가도 배터리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번쩍번쩍 터트리는 걸 우리 후임들은 이제 배터리 다 될 때까지 터트려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터트리는 그런 짓을 하는 놈이었는데 그 놈이 저랑 새벽 2시? 1시 그때쯤 근무를 할 때였어요. 새벽 근무를 나가는 거죠. 단둘이 근무를 나가게 되면은 정말 깜깜한 곳에서 2시간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병장이랑 막내 저랑.
이렇게 2명이서만 근무를 2시간 동안 있는데, 어떤 선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좋게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임만 제가 만나게 되면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구타를 항상 일삼는 그 선임이었는데, 그 양반이 저를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타를 시작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를 구타를 당했던 것 같아요. 20분 동안 쉬지 않고 구타를 당했는데, 뭐 몇 시간 동안 맞았네, 몇백 대 맞았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분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맞은 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아니요, 그 20분이 진짜 20년 같아요. 엄청 길어요. 20분 동안 계속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길어요,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맞으니까 저는 이렇게 막 움찔움찔 하는 그런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맞는 게 별로 안 두려워져요. 처음에 맞을 때가 제일 두렵고, 때리기 직전이 원래 제일 두려워요. 일단 맞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평범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20분쯤 지나니까 저도 맞는데 허수아비 때리듯이 그냥 툭툭 맞는 느낌만 나고, 딱히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런데 때리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사람들 왜 때리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겁을 먹고 움찔움찔 하는 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만 있잖아요. 나중 되면 이제 별로 그냥 거의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움찔움찔 하지도 않고 대답도 잘 안 나와요. 뭐 이병 누구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그 사람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가 움찔움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 딱밤 있죠, 딱밤. 이 딱밤을 눈에다가 이렇게 대요. 눈에다가 탁 때리는 거죠. 제가 그걸 탁 맞았는데, 그 딱밤으로 온 힘을 다해서 눈을 맞아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나요? 눈은 사실 별로 안 아파요. 눈은 별로 안 아프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목 뒤 뇌로 연결된 어떤 신경 부위 같은 부분, 이쪽 뒤에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실명이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때 거의 한 30분 가량 한쪽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한 30분 가량 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30분 후에 이 시력이 돌아왔지만 그 순간에는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쪽 눈에서, 한쪽 눈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요. 눈물이 엄청 흘러요. 이게 이제 뭐 이물질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감지를 했겠죠, 눈이. 눈물이 막 펑펑펑 흐르는데, 이 병장놈이 운다고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운다고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제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운다고 딱 맞는 그 순간에, 아, 죽여야 되겠다, 얘는 죽여야 되겠다, 딱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는 죽여야 되겠다. 그때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 거의 확신에 들어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약하니까. 그 병장이 덩치도 크고 아주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병장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새벽에 근무를 나갔고 새벽 4시에 근무 복귀를 해요. 그때까지 깜깜해요. 어느 정도 깜깜하냐면, 내 손을 봐도 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요. 정말 별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암흑이거든요, 백령도는. 조명이 없으면. 4시에 복귀를 하면은 간단하게 씻고 한 10분 만에 잠이 들어요. 옷을 이렇게 환복하고 갈아입고 잠이 드는데, 얘 오늘 들어가서 잠이 들면 야삽 꺼내가지고 목을 쳐야 되겠다. 야, 오늘은 죽이자.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오늘은 죽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근무가 다 끝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옷을 환복을 했어요. 옷을 환복을 하고 자리에 누우면서 내 야삽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 야삽 꺼내서 목을 치자. 그때 총은 실탄을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실탄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야삽이 가장 좋은 무기였어요. 대검도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대검도, 칼도. 야삽이 가장 좋은 무기였어요. 오늘 목 치자. 그리고 병장이 잠든 사이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단 잠이 들려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워서 잠깐 기다렸어요. 잠깐 기다렸는데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잠시 들었는데, 아, 내가 왜 일어나려고 했었지? 너무 피곤하니까 왜 일어나려고 했었지? 그놈 내가 오늘 죽이기로 했지. 근데 내일 죽일까? 내일 죽일까? 이러면서 못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결에
그래 내일 죽이자, 지금 너무 잠 오니까 내일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평소랑 똑같이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근무를 나가고 작업을 나가고 저녁을 먹고 저녁에 잠깐 TV를 보고 샤워를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니까 그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다는 의지가. 그 전날에는 제가 눈을 이렇게 맞았을 때는 정말 막 불타올랐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조금씩 그 의지가 약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계속 지났어요. 그래 다음 기회에 하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일병을 달고 그 병장이랑 휴가까지 같이 나가게 되고 그 병장이랑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에 고량주까지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너무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망각이 정말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은 나쁜 기억이지만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 있고, 제가 만약에 그때 잠에서 또렷하게 깨어가지고 죽였으면 제 인생은 끝이 났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제가 이게 눈에 이렇게 땅밤으로 탁 맞았을 때 이 멍 같은 게 지금 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멍은 없어지잖아요. 멍은 없어지는데 이거는 안 없어져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성형외과에 갔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여기에 멍이 있는데 이것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거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눈동자 위여가지고 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핏줄이 확장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많이 받았을 때 핏줄이 확장이 되고 그게 그대로 굳으면은 이렇게 파랗게 생기는데, 이거는 레이저로는 없앨 수가 있대. 이게 바로 눈동자 위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레이저를 몇 번 쏘았거든요. 탁탁탁탁 하면서 눈에 쏘았는데 안 없어져요. 계속 할 수가 없대요. 눈동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 상태로 살고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옅어지긴 했어요. 20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매번 어떤 사람 만나면은 뭐 싸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눈에 이게 멍 같은 게 이제 보이니까. 결론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